자, 페이지 47페이지 원소의 주기성.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세로줄은 족이라고 했고요. 가로줄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세로줄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수란 정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 그런 전자들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수는요, 한 개부터 몇 개 가지고 있어? 8개까지 있어요. 됐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요, 0개부터 7개까지야. 그래서 1, 2, 3, 4, 5, 6, 7 빵으로 바뀌어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하는 거고, 이 주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하나 있으니까 1주기, 껍질이 2개 있으니까 2주기. 그럼 항상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안쪽 껍질부터 채워주는 거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싸움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놓거든. 됐니? 그래서 여기 1쪽 수소 빼야 된다. 이 수소를 제한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알칼리 금속쪽. 아우 너무 길어. 알칼리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1쪽을 닮고 싶어서 알칼리 토 금속쪽. 그 다음 우리는 13족으로 넘어가죠.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그 다음 플루오닌. 이걸 할로젠족이라고 하고, 요게 바로 비활성족이라고 해요. 내가 니들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3가지 있다고 했죠? 그 3가지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요 새끼. 근데 얘는 빼고. 됐죠? 이거 정말 많이 틀린다. 그 다음 요 새끼. 그 다음 요 새끼야. 이때 이 18족을 우리가 뭐라고 해? 비활성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비활성족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뒤질 때까지 모솔입니다. 나는 솔로에 맨날 나가봤자 선택을 안 해. 알겠니?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죽었다 그래도 다른 녀석하고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혼자고 죽을 때까지 혼자야. 영원히.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미리 좀 외워두세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자 하나만 있어도 안정.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야? 혼자 있으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배울 거야. 그건 다음 단원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스님이 동글뱅이 친구 2개 있어요. 첫 번째 1쪽에서 수소 뺀 거. 저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써놔야 돼. 알칼리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알칼리족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알칼리족.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알칼리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 17족,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할로젠족이라고 해요. 할로젠족. 할로젠 원소졸.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니들 뭐라고 했죠? 원자번호 몇 번까지 외우라고 했어?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니, 나, 가 요 순서로 외워. 뭐라고? 니, 나가. 니, 나가. 이거 외워. 그 다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요, 여기서 외울 거 또 있어. 얘네들의 원자 반지름 이런 것도 외울 거야. 됐어? 리는 152, 나는 186, 뭐 이런 거 외울 거야. 자, 그 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아래에서 위까지 총 4가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4가지를 외워주시면 돼. 그래서 이 17쪽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살짝 소개시켜 줬을 거야. 어느 집구석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집구석에는 남자만 4마리 살고 있다. 그 남자 4마리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쓰면 우리 아버지가 짱이다. father. 그 다음 두 번째 서열은 누구라고 해서 uncle. 세 번째 서열은 누구야? 우리 형아, brother. 그 다음 나는 서열이 꼴찌야. I, 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밑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 싸가지는 잘 나와요. 이건 고2 때까지 한꺼번에 알아두라고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삼촌, 형아, 나. 됐습니까? 남자 4마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뭘 쳐줬지? 화살표를 쳐줬지. 화살표를 쳐준 이유가 뭘 것 같아? 잘 들어.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져. 다시 한번 뭐라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해. 그러면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숫자 보시면 됩니다. 3번이죠. 얘 몇 번이야? 11번이지. 몇 번이야? 19번이지.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 그다음 얘는요. 화살표를 내가 위로 올렸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거꾸로 비금속성이 큰 거야. 그럼 선생님 비금속성이 제일 큰 새끼 이 새끼 아닌가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요 녀석이 제일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FCl, Br 그다음 I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F, 그다음 Cl, 그다음 Br, I 순으로 반응성이 큽니다. 됐어? 그래서 저기 있는 알칼리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고 여기 있는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이거 외워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장 넘겨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야? 알칼리족과 할로젠족의 특징들을 배울 거고요. 시험 문제 답안입니다. 뭐라고?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와. 자, 일단 여기까지는 데코레이션 해서 필기 좀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제 넘기시면 알칼리족과 할로젠족의 특징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야. 한 번 더 넘겼네. 안돼. 자, 얘들아 먼저 여기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 써라 니들은. 알겠죠? 거기다 써라. 난 조금 올릴게. 자,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맨 먼저 알칼리족과 할로젠족이 있는데 알칼리족은 누구 빼야 돼? 수소를 뺀 나머지 애들. 니 나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족 이거 몇 쪽이야? 1쪽 금속 원소야. vs 그다음 할로젠족 원소들은요 17쪽 비금속 집합입니다. 그럼 이 알칼리족과 할로젠족 이거 비교하는 게 잘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해라. 얘네들은 정확하게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써볼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일단 누구 빼야 된다고 해서 수소 빼고. 됐어? 그 다음 누가 있다고 해서 리, 나, 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쵸? 그런데 3번, 11번, 19번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됐어? 그 다음 할로젠족 우리 아버지 있었어. 우리 삼촌이 있었어. 우리 형아 있었어. 그리고 나 있었어. 됐죠? 그 다음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은 우리 아버지 짱, 그 다음 삼촌 짱, 그 다음 우리 형아 짱, 나는 안 짱. 됐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성질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 알칼리족에서는요 무조건 외워야 될 문장이 있어. 외워. 알산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뜻은 좀 이따가. 근데 혹시 이런 표현 알아? 알싸한 맛. 입안에 탄산기가 너무 가득하면 톡 쏘는 맛이 강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 아우 알싸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그래서 알싸물 외워. 똥싸물 아니야. 알겠어? 알싸물이야. 그럼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할수금이라고 외울 거야. 뭐라고? 할수금. 뭐라고? 할수금. 할수금. 알싸물 할수금.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지. 자, 알싸물의 뜻은 뭐냐? 알칼리 금속들은요. 수소 빼야 돼. 수소 빼야 돼. 산소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하고 결합할 수 있다? 산소. 그 다음 산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물도 결합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은 자 산소하고 결합하고 물하고 결합해. 근데 얘는 금속이라고 했잖아. 금속의 특성 전기, 열과 전기를 잘 통하고 광택이 있지. 근데 이 광택이 있는 이 알칼리 금속들이 산소하고 결합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광택이 사라져. 알겠어? 그러면 이때 이 산소하고 여기 있는 금속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 미리. 금속이고 비금속이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전자가 이동해서 한 놈은 양이온, 금속이죠. 그 다음 이런 애들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이온이 되고 얘네들은 각종 금속 이온이 돼. 그래서 이걸 우리 얘하고 결합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이런 식으로 불러. 이해됐니? 자, 그다음 여기 물하고 반응합니다. 물하고 반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하고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기체가 나오면서 요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요 Li나 NA나 K가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기체가 발생하면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 염기성이 나와. 이때 나오는 발생하는 요 기체는 H2. 얘들아 H2라고 쓰면 중현아 무슨 기체야? 그렇지 수소기체입니다. 저거 앞으로 니들 수소기체 할 때 H라고 얘기하면
못 빼는 티 팍팍 내는 겁니다. 알겠어? 수소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H는 2개씩 결합해. 됐어? 요건 미리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얘가 염기성을 띈다고 했죠. 얘들아, 용액의 액성을 따질 때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성이야.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어?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 있는데,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쉽게 구분하는 방법, 마셔봤더니, 수용액 상태에서 마셔봤더니 아우 셔, 식초 같은 거, 그게 산성이야. 됐어? 그 다음 우리 비누를 물에 녹이면, 용준아, 무슨 물이 되죠? 그렇지, 비눗물이 되죠. 비눗물 먹어보면 무슨 맛 날까? 먹어본 적이 없죠. 그치? 아무튼 그걸 먹어보면 돼지게 쓴맛이 나요. 알겠니? 그 쓴맛 성분이 나는 게 바로 염기성이에요. 오케이? 됐어? 자, 그때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비눗물이라고 돼 있지? 그 비눗물이 제일 대표적인 염기성인데, 이 염기성들은요, 이 물에 녹아서 OH-가 나왔다는 얘기야. 나 이제 궁금한 거, 야,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H2하고 OH-가 나왔대. 맞아?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 H2 어디서 나온 거야? 물은 H2O잖아.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일부는 빠져나오고 얘가 빠져나오면서 남은 녀석이 OH-,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수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염기성이야. 그럼 이건 좀 미리 좀 알고 넘어가세요.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건 미리 써줄게. 오늘 처음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게 있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바뀐다? 그럼 볼 것도 없어. 염기성이야. 다시 한번, 무슨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앞으로는 PP 용액이라고 쓸 거예요. PP 용액이 붉게 변했으면 무조건 염기성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알산물. 어쩌라고? 페놀프탈레인.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거 첫 번째 써준 거고 다음부터 안 쓸 거야. 자, 그 다음 할수금입니다. 자, 할수금은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할로젠 원소는 첫 번째 수소하고 반응하고요. 두 번째 금속하고 반응한다. 그 뜻이야. 그때 이 수소하고 반응할 때 잘 들어. 여기는 FCl, Br, I들이 수소하고 반응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 잘 들어. 자, 평상시 때는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주변에 나 금속, 주변에 보니까 비금속이 있어?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거든? 근데 주변을 앞만 봐도 비금속 없어? 그러면 Li, Na, K 혼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FCl, Br, I, 얘네들은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럼 지들끼리 결합해.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이게 평상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주변에 수소기체하고 만나잖아? 그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써볼게요. 자, 나는 H2야. 그 다음 두 주변에 F2가 있어. 됐어? 그러면 H2하고 F2 기체들을 이렇게 쓴다. 이원자 분자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이 HF가 되면서, 자,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되어야 되죠? 그러면 원종수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되죠. 원자의 종류 똑같아. 개수가 안 맞지? 몇 개 있어? 2개. 몇 개 있어? 2개. 여기 몇 개 있어? 하나씩밖에 없지. 그래서 앞에 2자 쓰면 게임 끝나지. 됐어?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여기서 쓸 거야. 이런 애들을 할, 로, 젠, 화, 수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할로젠과 수소라고 불러. 할로젠 원소들이 누가 결합했다? 수소 기체하고 결합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할로젠과 수소. 이거는 전부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할로젠과 수소가 누가 있었어? 누가 있겠어? 자, 첫 번째 HF, 그 다음 HCl, 그 다음 HBr, 그 다음 HI, 이런 식으로 싸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때 이런 기체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고 읽어?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플로린화 수소, 염화 수소, 브로마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라고 불러. 됐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요 할로젠화 수소를 또 물에 녹인다. 물에 용해시킬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산성용액이 됩니다. 뭐라고? 산성. 뭐가 된다고? 산성.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얘는 물에 녹이면 뭐가 된다고? 염기성. 얘는 뭐가 돼? 산성. 그러면 산성은 물에 녹아 신맛 나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때 신맛 나는 정체가 누군지 봤더니 바로 여기 있던 이 H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형태로 바뀌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얘는 수소야. 얘는 뭐라고 읽어? 수소 이온이죠. 됐어? 수소 이온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리고 저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지금은 덜 배워서 얘기 안 하고. 그다음 금속하고 반응합니다. 금속하고 반응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얘는 금속하고 반응하게 되면 할, 로, 젠, 화, 금속이 돼요. 뭐가 된다고? 할로젠화 금속.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녀석 뭐가 있는지 보자. 여기는 Li하고 F하고 결합해 LiF. 플로리나 리튬. Li하고 Cl 결합해 염화 리튬. 얘하고 결합해 브로마 리튬. 이런 식이야. 그 다음 뭐 얘하고 결합해 염화 나트륨.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할로젠화 금속이 니들이 알고 있는 녀석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미리 써놔. 이용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거부터 먼저 외워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외워둬. 그래서 우리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알산물, 할수금. 알산물, 할수금. 알산물, 할수금. 자, 지금부터 이제 책을 통해서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칼리족입니다. 알칼리 금속족. 주기율표의 1족 원소야. 그런데 요거 빼야 되죠. 수소를 제외. 뭐라고? 수소를 제외.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 맞다. 그러고 틀려. 그러면 조투더망. 그다음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이때 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원자 번호가 큰 칼륨이 반응성이 현재 중에 제일 크고요. 그다음 나트륨, 그다음 리튬이야. 그럼 무슨 반응성이냐? 선생님이 써준 요 알산물 반응성. 산소하고 빠르게 결합해. 매우 빠르게, 그냥 보통. 됐어? 되니? 그다음 기체가 나올 때 매우 격렬하게 나와, 격렬 나와, 그냥 나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다음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줄게. 이거 실험할 때 그냥 실험했다간 작살납니다. 리튬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 나트륨부터는 진짜 콩알도 아니야. 좁쌀 알아? 좁쌀? 그 정도 크기로 물에 속에 집어넣어요. 왜? 자칫 잘못했다가 하면 터지거든. 특히 요 칼륨 같은 거 있지? 물에 닿잖아? 칼륨 한 요만큼 있고 요 교실 날릴 수 있을걸? 그 정도로 저게 폭탄 재료야. 그래서 혹시 폭탄 테러 같은 거 있을 때 제일 먼저 경찰이나 군부대가 뒤지는 곳이 어딘 줄 알아? 어디부터 뒤질까? 군부대부터 뒤지겠지. 군대의 폭탄의 양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근데 이상이 없어. 양이 똑같아.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거 싸제로 만들었었겠다라고 싶겠지. 그래서 어딜 뒤지느냐? 비료 공장. 비료 공장에 가면 칼륨이 있어요. 이 칼륨 같은 경우가 식물 생장에 필요한 10가지 원소 중에 하나야. 만약에 식물 비료에 이 칼륨이 안 들어가면 키가 안 커. 생장이 안 돼. 그래서 비료에 화학 비료에 꼭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저 녀석이 폭탄 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 칼륨량을 정부에서 통제합니다. 알겠니? 이거 잘못했다간 작살나거든.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실온에서 당연히 금속이니까 고체죠. 얘들아,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 하나 있어. 누구? 수은. 수은 빼고 나머지지. 여기 수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모두 고체죠. 그 다음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라고 했는데 이 광택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산소하고 만나면 광택이 사라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산화 금속돌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라고 했어. 얘들아,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얘기야. 그러면 철하고 이 칼은 철로 만들잖아. 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얘는 빽빽해. 근데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듬성듬성해. 싸우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래서 무른 금속이죠. 뭐라고? 무른 금속. 금방 잘라집니다. 그래서 칼로 커터칼 알지? 커터칼로 이렇게 잘라도 잘라져. 그럼 잘라지자마자 광택이 사라져. 왜?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알겠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반응성이 커서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알산물 이렇게 외운 거죠. 알산물, 알산물. 자, 산소하고 반응입니다. 칼로 자르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 해서 산화금속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그다음 물하고 반응이라고 했어. 실온에서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했어. 밑줄쳐?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와요. 이건 H2라고 쓰는 거고. 얘들아, 우리가 기체 확인하는 방법에서 수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성냥불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펑 소리가 나. 그걸로 확인합니다. H2.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써놔라. 가,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니네 H2하고 비슷한 기체가 하나 있습니다. O2. O2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꺼져가는 성냥불을 갖다 대잖아. 활활 타올라. 됐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연성이 있다라고 해. 그럼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빠져나간 나머지 수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성. 염기성은 아까 얘기했죠? OH-가 있다. 외워둬라. 이게 알칼리 금속이야. 됐어? 그 다음 미리 조금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얘들아, 금속의 정의가 뭔지 알아? 금속의 정의는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들, 입자들을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입자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요. 그럼 왜 양이온이 되느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제 할로젠. 할로젠은 주기율표의 17족 원소인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하고, 얘는 반응성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 다음 실온에서는요, 평상시에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래. 밑줄 쳐? 이원자 분자. 그럼 이원자 분자가 뭘 얘기하는 거야? F2, Cl2, Br2, 그 다음 I2 요 형태로 존재해.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 잘 들어. 자, 평상시. 자, 얘네들이 뭐라고 했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했지. 근데 서열 순서대로 쓰면 F2, Cl2, Br2, I2라고 했어. 맞죠? 이게 평상시다. 잘 들어. 자, 얘네들 중에서 그치? 누가 파워가 제일 세? 제일 세?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이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삼촌은 성인이잖아. 돈 벌러 다녀. 집구석에서 집안 살림에. 돈 벌러 다니시겠지. 그럼 돈이 많겠네? 돈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기체야. 돈 쓰러 막 다니는 거야. 아무데나. 돈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라. 야, 서연아. 서연이 네가 너야. 이게 나가 너야. 너 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만 해야 되죠. 그럼 집안에서만 돌아다니겠지. 그러면 기체의 반대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고체라고 하시면 되겠지. 됐어? 상온에서 이렇게 연상기호법으로 외우는 거다. 그럼 우리 형은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쵸? 집에 있다가 가끔 가다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하고 삼촌 없으면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막 집에 있는 것처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야. 그래서 니네 앞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비금속 애들은 평상시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딱 유일하게 하나만, 이 Br만 액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니? 형은 나랑 우리 아버지나 삼촌 중간이다. 됐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줬습니다. 기체고요. 얘만 액체고 얘는 고체다. 그럼 특유의 색깔을 띈다라고 돼 있지. 이 특유의 색깔들은요,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 기체 같은 거, 이거 Cl2다. 황록색을 띱니다. 브로민 같은 경우는 젓갈색을 띄어요. 아이오딘 같은 건 무슨 색을 띄죠? 보라색을 띄죠. 또는 책에 따라서 흑자색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아둬? 됐어? 자, 그 다음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 수소 등 다른 원소하고 잘 결합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할수금이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트륨하고 반응한다 라고 했어. 나트륨 금속이에요. NA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NA하고 반응하는데 누구하고 반응해? 염소하고.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생성된대. 야, 여기 빈 공간 있어 없어? 있지? 요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거 써줘. 써. 자, 저거 문장을 화학 반응식 쓸 거다. 얘들아, 니네 화학 반응식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반응 전, 반응 후,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쓰는 거 알지? 그 다음 선생님이 내가 만약 여기다가 A 더하기 B, 그 다음 이렇게 A, B 썼어.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반응 전에 A하고 B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합쳐져서 A, B로 화합합니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해서 선생님이 A, B 화살표 A 더하기 B 이렇게 썼어. 반응 전에는 A하고 B 원소가 붙어있네요. 그치? 반응 후에 A하고 B가 나눠졌다. 분해의 의미야. 이건 뭐라고? 화합. 이건 뭐라고? 분해. 화합에서 만들어진 이 A, B를 뭐라고 해? 화합물이라고 해. 화합물이 되려면요, 반드시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야. 그럼 원소가 두 종류가 이상이 되려면 원자수 아니야. 원소수야. 종류가 두 종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문자는 두 종류 이상. 됐음? 됐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걸 왜 했을까? 자, 지금 현재 봐봐. 염소하고 나트륨이 따로 있었지. 그거를 합해서 염화나트륨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걸로 표시해야 돼? 아래 걸로 표시해야 돼? 위에 거죠. 맞잖아. 자, 그래서 이제 위의 방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하고 뭐가 결합한다고? NA랑 더하기 염소야. 그럼 염소 쓸 때 CL이라고 쓰면 나가 죽어야 돼. 염소는 자연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Cl2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줬어. 나트륨 같은 금속은 혼자 있어도 돼. 비금속은 죽었다 가도 안 돼. 딱 하나 예외. 누구? 18쪽. 됐어? 그 다음 화살표 찍고. 그럼 뭐가 된다고? NaCl. 이게 바로 염화 나트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물, 이온 결합물질이야. 자, 근데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된다겠지? 안 같죠? Na 하나 문제 없는데 Cl은 두 개고 Cl은 하나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푸 쓰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쓴 거는 그냥 놔두고 이제 나머지 기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를 쓰는 거야? 2자. 됐어? 그럼 2자를 쓰면 NA가 갑자기 몇 개로 돼? 2개. 그래서 여기도 Na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 2자 쓰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1자가 생략돼 있습니다. 됐냐? 필기. 필기해. 요거 필기해. 저기다 필기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할로제나 금속이라고 해. 그리고 이 할로제나 금속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 붙여 썼다. 이온 결합 물질. 필기해놔. 나만 더운겨? 됐죠? 자, 그 다음 수소하고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하고 반응을 하면 수소 화합물이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할로제나 수소,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마 수소 이런 걸 만들어지고 이 화합물은 물에 녹아. 밑줄 쳐. 물에 녹아. 물에 녹으니까 가루 열고 가루 닫고 수용액 상태에서 뭐를 띈다고? 산성. 산성이니까 H 플러스가 공통으로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HF, HCl, HBr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이거 뭐라고 한다? 분자. 미리 좀 알아둬야 돼. 분자. 그 다음 읽을 때 얘는 플로리나 수소라고 했죠? 얘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플로리나 수소 수용액이 됩니다. 너무 길지? 그래서 평상시에 화학에서는 안 씁니다. 실생활에서는 씁니다. 불산이라고요. 뭐라고 한다? 불산. 그 다음 여기는 HCl 뭐라고 읽어? 염화수소라고 읽죠.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 뭐라고 읽어? 염화수소 수용액을 읽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안 읽어. 이건 외워줘야 돼. 뭐라고 읽을까? 염산. 저게 염산이야. 알겠어? 염산. 그리고 선생님이 HCl이라고 쓸 거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읽어봐. 염화수소야, 염산이야. 딱 뽑. 야, 내가 HCl이라고 쓰고 얘는 염화수소, 얘는 염산을 읽으면 차이점이 있니? 없지. 그래서 니는 아직 화학을 덜 배운 거야. 잘 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물질의 상태를 씁니다. 내가 여기다가 G라고 쓸 거야. 이게 뭘 뜻할까? 그렇지, 가스야. 만약에 가로를 가로 닫고에 여기 안에 S라고 써. 솔리드 고체란 뜻이고요. L이라고 씁니다. 리퀴드 액체고요. G라고 쓰면 가스. 그래서 기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수소. 됐어? 근데 여기 있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 그럼 물에 녹이면 여기에 AQ라고 쓰고 아쿠아 수주할 때 아쿠아가 돼. 물에 녹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AQ라고 쓰면 얘가 그 유명한 염산이야. 그 다음 끄트머리가 산자로 끝났으니까 이거 산성용액입니다. 알겠니? 됐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그냥 HCl만 보고는요. 이게 염화수소인지 염산인지 몰라. 그래서 뒤에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써줘야 돼. 물질의 상태를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 브로마 수소를 물에 녹이면 브로마 수소 수용액. 걔는 줄임말 없음.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냐? 됐어? 요거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오른쪽에 빈 공간. 자,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 밑줄 쳐. 산소나 물과의 반응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을 어디에다 밀봉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물속에 밀봉하면 터지죠.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됐죠? 요건 알아둬야 된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거 있어. 우리가 화학약품 중에 갈색병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럼 왜 갈색병에 집어넣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햇빛에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 받지 말라고
색깔 있는 거. 우리 눈부시면 우리가 뭘 쓰죠? 선글라스 쓰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래서 화학실 같은 데 가서 색깔 있는 병에 있는 거 그런 거 함부로 건드렸다간 작살난다. 그 다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나트륨 같은 거 함부로 꺼냈다간 작살난다. 알겠니?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 우리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나중에 남친이나 여친이 생겼는데 갑자기 자기야 저거 왜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한숨 푹 쉬시면 됩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나 영화를 내가 까먹었는데 우리 빡빡머리 아저씨 나오는 영화가 있어. 드웨인 존슨이라고. 빡빡머리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예요. 옛날에 레슬러였다가 영화배우 된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오는 그 영화 중에 배경이 중국인데 중국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 하나 있어. 그 빌딩에 우리 아저씨 빡빡이 주인공 아저씨가 다리 한쪽이 절단됐어. 그래가지고 원래 전직 특수부대 아저씨인데 다리 한쪽 절단돼서 그 회사에 그 건물에 경비 책임자로 근무를 해. 근데 여기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스마트 빌딩에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내용이야. 거기에서 이 빌딩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 이 빌딩은 자동 화재 장치가 있다. 자동 화재 소화 장치가 있다. 만약에 불이 탁 났어? 그럼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탁 나오고 그 안에 여기 있던 공기를 싹 빼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안 난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 근데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딱 들어와서 뭔가를 막 뿌려. 뭔가를 막 뿌리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스프링클러가 탁 터지면 물이 탁 터지지. 물이 딱 터지는데 갑자기 불이 더 잘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연두야, 너 안 궁금해? 야, 분명히 물 떨어지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 그럼 불이 더 막 났어. 그래가지고 불이 막 나니까 어떻게 돼? 강제로 거기에서 안에 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쭉 빼는 장치가 있거든. 그 빌딩에서. 그래서 그 빼는 장치에서 아래에서 있던 그 불들이 위로 솟구쳐. 그 불 건물 전체가 불에 막 타는 그런 장면이야. 이게 무슨 똑똑이 빌딩이야. 중국제잖아. 그치? 자,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궁금하지 않냐?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온다니까? 야, 물을 맞았는데 불이 더 잘 타.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연두씨, 왜 불이 날까요? 뭐라고 거야? 너 이해 안 되지 지금? 돼? 왜 불 날까? 이거 방금 전에 배운 거하고 연결돼 있어. 그렇지. 그 성분이 뭐야? 너 어떻게 알았냐? 나트륨이에요. 바로 뭐야? 알칼리 금속 뿌린 거야 처음에. 그때 그 영화 장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소디움이라고 써 있어. 참고적으로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나는 미국 갈 거예요. 아메리카 가서 스터디를 베리 하드하게 할 겁니다. 소디움이 바로 뭘까요? 나트륨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미국식 표현이야. 너네 나트륨은 독일식 표현이에요. 근데 미국식 표현은 전부 소디움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 화학은 독일 화학이야. 일본에서 따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나트륨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가면 소디움으로 할 거야. 알겠니? 영화 속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남친이나 여친이 그거 비슷한 장면이 나왔을 때 저기요 저거 뭐야? 라고 하면 꺼져 이년아. 그치? 꺼져 이 새끼야.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졸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칼륨은 왜 안 썼겠니? 칼륨 썼다가는 자기들도 죽었겠지. 그치? 그래서 안 쓴 거야. 어?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맞아요. 너희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시험 2번 본 거 그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됐어? 자,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우리 복습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너희들이 배우는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했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원자핵 하나의 주변에 전자 아무데나 막 그려.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참고적으로 니들 과정까지는 보어 것만 알면 돼요. 뒤에 전자 그룹 모형에서 오피탈 모형이라고 있는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니들 과정 아니 니네 1년 선배부터죠. 오피탈 모형이 삭제가 됐어.
그래서 어려운 거 안 배워도 돼. 좀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누구 거라고?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때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궤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궤도. 전자는요, 아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잃지 않는 특정한 궤도, 그걸 껍질이라고 불러. 그 껍질에서 빙글빙글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이걸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재밌는 거 알려줄게. 보어는요, 저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수소 가지고만 얘기했어. 왜 하고 많은 원자들 중에서 수소 가지고 얘기했을까? 수소가 가장 간단하잖아. 원자로는 몇 번? 1번. 양성자 하나. 전자 몇 개? 하나.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수소 가지고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보어는 수소 가지고만 나왔습니다. 수소만 얘기한 거야. 수소만.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이게 뭐야? 전자 껍질이고요. 거기서 빙글빙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운동하고, 이때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이 여기 있는 전자가 이 껍질을 마구마구 돌아도 에너지 잃는다, 잃지 않는다. 윤서 또 사시짓 하고 있네. 응? 딴 데 보고 있어. 혼나려고. 자, 이때 전자 배치의 규칙입니다. 자,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된다 라겠어. 요거 차례로 배치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싸움 규칙이라고 합니다. 싸움 규칙이라고. 그다음 두 번째,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2개까지 최대. 그러면 1개, 2개가 끝이야. 그럼 3개 넘어가면 두 번째 껍질이 필요하고요. 그쵸? 그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대 몇 개가 배치될 수 있다? 두 번째 껍질부터 밑줄 쳐.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최대 8개가 배치될 수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어? 옥텟 규칙이라고 했죠. 너네 옥텟이란 말이 뭐라고 했죠? 8전자 규칙입니다. 그래서 8전자 규칙이야. 8전자, 8전자. 그 8개의 전자를 얻는 게 안전빵이에요. 8개 못 얻으면 난 불안정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드디어 3번 원자가 분자가 나왔네요. 별표. 자, 별표하시고 이제부터 설명 들으세요. 자, 밑에 있는 리튬, 질소, 플로린, 염소 가지고 설명하고 보자. 오늘 니들이 한 거야. 여기 있는 그림은 정식 그림이었고요.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은 약식 그림. 알죠? 자, 얘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이죠. 바로 안 튀어나오면 너네들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그리고 내가 사실 원하는 건 리튬 하잖아. 쓱쓱 여기 2주기 1쪽 바로 튀어나오면 아주 좋아요. 그럼 문제 푸는 시간이 아주 단축돼. 이거 풀 때 2가지 애들이 있어. 원소 주기율표가 완벽하게 숙지돼서 뭐 탁 찔러주면 바로 탁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하시고요. 나는 탁 찔렀는데 그리고 그치? 손가락 하시고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화학 하시면 안 돼. 알겠니? 자, 그래서 리튬은요 원자 번호가 3번이야. 뭘 보고? 양성자 수 가지고. 그럼 플러스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며. 그럼 당연히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다. 이때 얘들아 이 3가지가 무조건 같은 애는 only 원자밖에 없어. 근데 전자 있지. 아니 전자가 아니라 이온 있지. 이온은 얘네들은 같아. 얘하고 얘가 달라.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2야?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 이온이야.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자, 전자 위치 플러스가 3입니다. 원자번호 3번이라.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어? 하나, 2개. 싸움 규칙. 그러면 하나가 남으니까 두 번째 하나 더 해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 둘, 2주기 1쪽 이렇게 잡죠. 맞아? 쓰자. 위에다 쓸게. 이거 뭐라고? 2주기 몇 쪽? 1쪽이라고 하죠. 맞죠? 2주기 1쪽. 야, 오늘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지. 앞으로 뭐라고 쓸까? 2, 1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바로 요 새끼입니다.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전자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해? 최외곽 전자라고 해. 다시 한번 뭐라고? 최외곽 전자.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라. 야, 저기 있는 저 최외곽 전자는요 어떤 녀석일까라는 거야. 이 최외곽 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지. 몇 개가 만족하는 거야? 8개. 현재 몇 개야?
하나. 됐어? 자, 그러면 요 하나가 8개를 못 만족했기 때문에 안전빵이에요, 불안전빵이에요? 불안전빵. 자, 그럼 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죠? 7개를 받던지 하나 날리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알아? 다시 한번. 요 하나 때문에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를 7개로 바꾸던지 아니면 하나를 날리던지. 맞아? 자, 어떤 게 빠를까? 윤서야, 하나 날리는 게 빨라, 7개 받는 게 빨라? 그래, 하나 날리는 게 빨라. 그래서 얘는 심심하면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그럼 주려고 하면 받으려는 녀석이 있어야 되죠. 맞지? 근데 주변에 받으려는 녀석이 없어? 그냥 이 상태. 주변에 받으려는 녀석이 있어? 야, 내가 전자 하나 남아돌거든? 내 전자 하나 받을 사람? 했더니 줘요, 줘요, 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 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없어져. 그럼 어려운 산수가 됩니다. 연두, 지금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얼마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야, 플러스 3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그렇지, 풀 3 마 3이니까 0이지. 그런데 요거 하나를 날렸어. 그럼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어? 그렇지, 그만 더해봐. 그렇지, 어려운 산수죠? 플러스 1이 되지. 이게 바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Li 플러스야. 이게 양이온이야. 알겠어? 이게 양이온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여기 있는 녀석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원자가 전자수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엔 질소입니다. 원자번호 7번이야. 양성자가 7개, 전자도 7개. 그래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둘, 셋 해가지고 5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면 뭐라고 한다? 2주기 몇 족? 15족. 5족 아니에요. 2주기 15족이에요. 맞아?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야, 봐라. 얘 안전빵이야, 불안전빵이야? 불안전빵.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의 전자를 날리던지 전자 3개를 내가 받던지. 맞아? 어떤 게 좋겠어? 받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빈 공간이 하나, 둘, 3개가 있지. 그래서 얘는 심심하면 무슨 짓거리 하느냐? 전자 3개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 결합수라고 배울 거야. 요 3개의 전자에 빈 공간이 있다. 결합수가 1, 결합수가 2, 결합수 3. 결합수가 3이란 말은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확장이 됩니다. 결합수가 3이야. 결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알겠니? 그렇게 해서 각종 분자의 구조가 나와요. 자, 그다음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플루온입니다. 원자번호 9번이죠? 양성자가 9개, 전자수가 9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채워 넣어. 맞아? 자, 그러면 얘 몇 주기 몇 쪽이야? 2주기 17쪽입니다. 맞아요? 그럼 2주기 17쪽이면 이제 궁금한 게 있네. 얘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왜? 여기 빈 공간 하나 있잖아.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8전자를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 야, 7개 날리는 게 빠르니 하나 받는 게 빠르니? 하나 받죠. 그래서 얘는 심심해서 요 전자 하나를 받던지 아니면 남의 거 뺏어오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심심하면 F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해. 왜?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였잖아. 전자 하나 외부로부터 받았으면 9개, 10개로 바뀌지.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전자수가 7개. 염소도 마찬가지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얘는 하나, 둘, 셋, 3주기 17쪽이죠. 여기다 써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원자가 전자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누굴까? 바로 요 새끼들이야. 여기 앞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있지? 거기다 써라.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은 H2하고 VS 그 다음 N2를 써줄 거야. 이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지? 18쪽이죠. 자, 원자번호 몇 번? 2번. 그 다음 얘는 껍질 몇 개? 하나만 그리고 전자 몇 개 그리면 돼? 2개 그리면 되죠. 자, 이거 아까 시험에도 나왔죠. 몇 쪽이 몇 쪽이야? 1쪽이 2쪽 하면 조투더망. 그쵸? 1쪽이 18쪽이죠. 1쪽이 18쪽. 그쵸? 자, 그 다음 얘는요 플러스 10. 그쵸?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죠. 얘 몇 쪽이 몇 쪽이야? 2쪽이 18쪽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차이점인지 잘 봐.
얘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 다음 밑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할 거야. 자,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8개예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8개. 됐죠? 근데 차이점, 얘 안정해 불안정해? 옥텟은 아니지만 안정.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얘는 두 번째부터는 8개가 안정이니까 안정. 얘도 안정, 얘도 안정. 그치? 근데 공통점이 없어. 최외각 전자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여기 있는 2개의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여기는 8개의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요 2개랑 8개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자가 전자가 빵개다 빵개다 이렇게 잡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니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봐. 여기는 빈자리가 7개가 있지. 와,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차라리 날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 같은 애들은 전자를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공통점이 뭐죠? 비금속이죠. 비금속은요, 빈 공간이 많아 아니면 현재 있는 애들이 많아? 현재 있는 애들이 많지. 현재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애들은 이 빈 공간을 메꾸려고 그래. 뭐라고? 메꾸려고 그래. 이때 이 메꿀 때 필요한 전자의 수 하나, 둘, 셋 이걸 결합수라고 하고 얘는 결합수가 1, 얘도 결합수가 1, 얘는 결합수 3이야. 됐습니까? 돼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 나중에 내가 이 결합수 가지고서 문제 푸는 걸 알려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거까지 잘 배워야 된다. 중현이 자냐? 울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끝났고요. 여기 밑에다가 약간 쓸 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써라. 원자가 전자수 밑에 최외각 전자수라고 쓰고 1577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같겠죠. 원자가 전자수하고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수하고 1577 쓰시면 돼. 그 다음 아직 안 썼어. 자, 요거 밑줄 치고 넘어가야 돼.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 최외각 껍질에 궤도에 들어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치? 반응하는 전자수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원소의 뭐를 결정한다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전자수야. 그럼 전자수가 똑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 자, 그러면 이때 이 원자가 전자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0개부터 7개까지. 이거 적어놔. 원자가 전자는 빵개부터 7개까지다. 빵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가 있고요. 먼 전자가 있어. 그러면 서연아, 여기 있는 전자 가까운 녀석하고 먼 녀석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을까? 가까우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겠냐 없겠니? 그렇지. 에너지가 많겠니 적겠니? 그럼 얘는 많지.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는 게 있어. 얘가 에너지가 적고 에너지가 많다고 했지. 그러면 바깥 껍질 바깥 껍질 바깥 kop질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건 맞거든. 근데 너희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 전자들은요 원자핵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좋아해.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원자에게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야. 됐어? 다시 한번. 얘가 수소 원자다. 플러스 1이죠?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있어야 되지. 이게 안정한 상태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됐어? 이거 안정하다고 해? 불안정하다고 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 전자 에너지가 클수록 불안정. 그 다음 니네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다. 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었고 외부에서 에너지 흡수하면 올라가네. 그걸 뭐라고 해? 바닥에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 이때는 뭐가 나와?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 흡수한 게 10이면 방출하는 것도 얼마야? 10. 이걸 뭐라고 한다겠어?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1단원에서 배웠었던 우주에 안 가보고도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이 종류가 있다 없다? 그거 확인하는 그 방법입니다. 넘겨!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1주기부터 3주기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돼 있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지? 그렸잖아. 우리가 그렸잖아. 그래서
너희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자, 맨 먼저 1주기부터 3주기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일단 같은 족 원소의 공통점이라고 했어. 뭐가 같다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하고, 동족 원소들은 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야. 단 1족은 얘 빼야 되죠. 조심해. 자, 다음 같은 죽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전자 껍질 수가 같죠. 됐죠? 하지만 너희들이 배우는 거는 어떤 주기율표를 배운다? 단주기율표를 배우기 때문에 3족부터 12족은 제외. 됐죠? 이거 내가 네 시험 본 거죠? 그쵸? 뭐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할 거. 잘 봐. 자, 1주기 빼고 2, 3주기가 보통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자, 지금부터 보세요. 원자과 전자를 보자.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빵이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나는 2, 3주기라고 했어. 2, 3주기.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18쪽입니다. 18쪽에 최, 외, 각 전자수로 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 얘는 뭐라고 써야 돼? 8. 얘 뭐라고 써야 돼? 8. 공통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안 쓰고 뭐라고 써? 빵이라고 쓰는 거야. 됐어?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거 1주기 1쪽 여기까지 문제 없음. 1주기 18족이죠. 2족 아니죠? 요거 많이 틀린다. 그래서 얘 조심해야 돼. 얘 조심해야 돼. 됐죠? 그 다음 3주기 1족, 2주기 1족, 2주기 2족, 2주기 13족. 헷갈리지 마시고 2주기 14, 2주기 15, 2주기 16, 2주기 17, 2주기 18. 딱 보니까 빈 공간이 없잖아. 아우 안정해. 얘는 요 자리가 비었잖아. 아우 딱 봐도 알아야 돼. 아우 불안정해. 결합수 1이라는 뜻이야. 두 자리 비었네. 세 자리 비었네. 네 자리 비었네. 그쵸?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는 상관없는데 야 얘는 5자리 비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3개 날리는 게 빠르겠네. 그쵸? 그 다음 얘는 2개 날리는 게 빠르겠죠? 얘는 하나 날리는 게 빠르겠죠? 그 다음 제일 웃기는 새끼가 이 새끼거든? 이 새끼는 잘 봐. 요 녀석은 하나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요. H의 플러스 수소 이온이 되기도 하고 H의 마이너스 수소와 이온이 되기도 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새끼는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뭘 배울 거냐? 이런 거 배울 거야. 여기 있는 새끼가 제일 중요해. 왜? 여기 있는 새끼가 가장 안정하거든. 그래서 너 이 낙서할래 이게 혼나려고 이 세이가 이씨. 이쁘게 생기면 다야 지속. 자, 그 이 18쪽 같은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 얘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안정한 애들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모솔입니다. 됐어? 그래서 요 18쪽을 우리는 뭐라 그래? 나머지 원소들의 워너비 스타야. 알겠어? 이게 뭐라 하지? 인플루언서? 그 다음 셀럽. 맞죠? 그래서 심심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셀럽. 그치? 워너비 스타인 이런 애들 따라하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있어. 얘는 여기는 아르곤 따라하는 게 편할까? 네온 따라하는 게 편할까? 네온 따라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S하고 C에는 누구 따라할까? 아르곤 따라해. 그러면 여기 있는 리튬하고 베릴륨은 누구 따라할까? 헬륨 따라해. 그럼 여기 있는 O하고 F는 누구 따라해? 네온 따라해. 그럼 네온 따라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NO, F, Na, Mg, Al 이런 애들이야.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P, S, Cl은 AR 따라할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4주기에 칼륨하고 칼슘 있죠? 얘는 누구 따라할까? 아르곤 따라해요. 이게 바로 뭘까? 화학결합의 원리야. 즉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 목요일부터 배울 거 아니 목요일이 아니까 다음 주구나.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뭘 배울 거냐? 18쪽 같은 애들 따라하는 방법. 일명 화학결합 원리에 대해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소의 주기성이 왜 나타나요? 자 왜 나타나긴 원자가 전자수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럼 규칙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렇게 표를 만들었잖아. 저 새끼 졸고 있네 저거 중요한 이 새끼. 어? 정신 못 차려? 너 다음 시간에 너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알았어? 대답 안 해? 새끼가 졸고 있어. 자 그래서 밑줄 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0개부터 7개까지.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주는 게 이거야. 그래서 빵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는요. 뒤쪽이죠? 요거 탐구는 내가 해줄 거야. 탐구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 거다. 여기부터죠. 내신 탄탓 53페이지부터 몇 장 안 돼요? 55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목요일까지입니다. 수업 끝!